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혹시 또 전셋값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요즘 그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많죠. 특히 뭐 김동연 부총리는 얼마 전에 이제 인상은 없다 그렇게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네. 정부 여당 간에 솔직히 엇박자가 나오니까 네. 저희 전문가도 몹시 혼란스럽죠. 네.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돼야지 네. 언제까지 이게 불안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보유세 인상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강남권의 다주택자 버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파리 대책에서 이 세금과 이제 금융을 강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0%로 강화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투기적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장치는 마련이 됐는데, 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버티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 가니까 5년만 버티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사실 저 주변에서도 그러한 선택을 하는 분이 꽤 많아요. 결국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뭔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사실상 재산세는 이게 조세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국민 누구나 다 부동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종부세를 종전처럼 환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부세 강화가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매물을 내놓아야 결국은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실효성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부 여당 간에 이렇게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남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한다면 결국 보유세 카드는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된다면 종부세가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렇게 되면 현재 1가구는 9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부세가. 그런데 이게 누진세율이 되어 있죠. 0.5에서 2%인데 아마도 종전의 종부세 기준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그 분양가 상한제 이제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예 이제 최근에 이제 후분양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구호 대책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이제 공공 택지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택지 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도 과거에 시행이 됐다가 또 이제 시장 자유라 이런 것 때문에 규제 완화 때문에 다시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부활하는 제도죠. 뭐 예를 들면 택지비에다가 건축비를 더한 거. 저도 분양가 심사위원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분양가가 한 10% 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타격을 받는 것이 고분양가로 인해서 이제 그 고분양가로 조금 문제가 되었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남이나 미래나 판교나 이런 곳들이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인정이 되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강남권 같은 경우 집값 상승의 그 연결고리가 소위 고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고, 주변 집값이 오르니까 다시 분양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긍정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게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걸 막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다. 실수요자에게는 낮춘 분양가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주어지겠다. 그러나 이게 문제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가 되면 품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소위 말하면 수요자의 고급 품질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이런 문제도 좀 발생하죠. 또 두 번째 문제는 강남의 재건축은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로또가 될 수가 있어요. 당첨만 되면.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죠. 청약 경쟁률은 높아요. 그런데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네. 책정이 되는 것이죠. 이미 강남의 그 센트럴자이라는 데서 반포에서 이게 지금 입증이 됐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매매 가격은 주변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나 5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분양가는 4,500으로 정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의 차익이 나요. 네. 그럼 로또가 되는 로또장으로 변질되는 네. 게 아닌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이 감소해서 이윤이 적으니까 네. 감소해서 공급 부족으로 다시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분양제가 자연적으로 나와요. 네. 건설사나 재건축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피해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되게 시간이 한 3, 4년 후게 되면 택지비가 오르죠.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오르는 거 이게 한 10% 돼요. 그러면 결국은 선분양을 하지 않고 후분양 제도가 자연적으로 정착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는 문제가 없어요. 재무 건전성이나 자금력이 축적된 것은. 그런데 중소건설사는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대출도 막히죠. 지금 자기 자금 조달을 해서 후분양제로 갈 수도 없죠. 그런 양극화 문제도 또 건설 시장, 건설 산업을 위축하는 문제점도 동시에 있어서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대책들이 이제 뭐 대출 규제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집 마련하는 게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멀어지는 건 아닌지 네.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그런 문제가 나오죠. 지금 파리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방법, 내 집 마련의 길은 더 멀어졌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와 이제 세금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보통 한 집값의 40% 평균입니다만 많게는 60 내지 70% LTV DTI라고 그러죠. 이래서 이제 돈을 빌려서 내 집 마련이 그동안 가능했어요. 그래서 전세가 고공행진하는 바람에 전세난에 시달리던 그러니까 20, 30대, 30, 40대 젊은 층들이 주로 지난 3, 4년간 주택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타격을 받을까요? 누가 가장 타격을 받느냐 하면 결국은 자금력이 부족한 이러한 젊은 층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 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매매 가격은 약 5억 3천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이 돈을 모은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금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이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어려워졌다. 그런 출구감 그리고 이제 집단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규 분양을 받는 게 청약통장에다 계약금만 있으면 어쨌든 훗날 상한에서 됐는데 이것마저도 역시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 집 마련하지 말라. 전세에 눌러 앉아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가점제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점제가 강화된 게 이제 이유는 있죠. 장기 무주택자에게 집의 구매의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건데 이때 20, 30대는 다시 또 여기에서 멀어져요. 내 집 마련. 왜 그런가 하면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이 가점의 기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세대는 좀 돈이 있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해도 사실은 청약에서 가점에서 밀려서 다시 내 집 마련의 길이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들이죠. 이런 점에서는 이번에 그 파리 대책도 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돈은 없지만 모아둔 돈은 없지만 전세금으로 중장기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되고 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정책 금융을 활성화하는 주택 도시 기금 이러한 그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 혹시나 내년에 이 이제 전셋값들이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실제로 좀 집값은 안정이 안 되고 전셋값만 이렇게 폭등하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우려가 솔솔 나오죠. 왜냐하면 앞서 이제 파리 대책이 보면 강남의 투기 수요를 잡고 가격을 하락하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너무 투기 수요를 잡는 투기 수요 억제 일반도의 이런 규제 정책은 늘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죠. 그게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대출 규제를 조이니까 당장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이 내 집만 할 길이 멀어졌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불안해서 4, 5년 후에는 오히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 이걸 스프링 효과죠. 억제해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결국 반동하는 힘이 커져서 결국 4, 5년 후에는
더 급등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가 불안해질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주택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화인데 그러니까 수요가 일정해요. 줄었다 늘다 하지 않죠.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전세값은 수요 공급의 원리, 수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사람들이 매입을 하지 않고 전세에 눌러앉는 이걸 전세 재계약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부족한 특히 이게 강남 서울 시장이에요. 또 수도권 대부분 시장도 주택 보급률이 105가 안 되는 약 100 이하인 거거든요. 서울은 98에 불과를 해요. 이런 시장에 전세 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경기도 일부에서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평택이나 김포나 남양주 일부는 아니지만 서울 지역의 전세의 불안 재현 가능성은 몹시 높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공급 확대라든지 전월세 안정 대책이 병행해서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이고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근 부동산 이슈에 관해서 고종환 한죽자산관리원장님과 알아봤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